안녕하세요. 기획하는 사람들의 이정훈입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광고주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이버는 비싸서 구글 검색 광고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고 구글 검색 광고를 해보려고 해도 다 옛날 자료들이라 세팅법이 다르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매년 구글로 검색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구매 성과도 좋아지고 있는데 광고비 자체는 네이버보다 두세 배 저렴하다 보니까 검색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광고 관리자 창이 너무 자주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광고 세팅 과정에서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직 대행사에게 광고를 맡기기 부담스러운 상태거나 창업 초기인 대표님들 같이 직접 광고 세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4년 최신판 구글 검색 광고 세팅 공략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구글 검색 광고 세팅은 총 3가지 단계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광고 목표 설정하기. 어떤 광고를 할 건지, 광고 목표는 뭔지, 어디 화면 누구에게 노출시킬 건지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설정.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광고가 노출되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 만들기.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광고가 어떻게 보여질지 설정하고 광고비는 하루에 얼마를 쓸 건지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목표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구글 애즈 사이트에 들어가서 왼쪽 위에 개요, 새 캠페인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화면처럼 목표 선택하기 창이 나올 텐데요. 웹사이트 트래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을 만들 거면 판매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7년 동안 구글 검색 광고를 해보고 판매와 트래픽, A/B 테스트를 해본 결과 광고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판매 캠페인에서 광고비만 더 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웹사이트 트래픽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면 아래에 캠페인 유형 선택이 나오는데 당연히 검색을 선택하시고 그 아래에는 웹사이트 주소, 캠페인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보통 검색 광고 회사명까지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 더 쓴다면 1광고비까지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입찰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광고하는 목적이 매출을 위해서라면 전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환은 구글 검색 광고 성과 기준을 구매에 두는 입찰 방식이에요. 전환은 가치는 구글 검색 광고 성과 기준을 로아스에 두는 입찰 방식이고요. 클릭 수는 당연히 성과 기준을 클릭 수에 두는 입찰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노출 점유율은 특정 키워드를 1등으로 노출되고 싶거나 다양한 위치에서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게 목표인 입찰 방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테스트해봤을 땐 전환이 가장 매출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집중해주세요. 광고비를 낭비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설정입니다. 네트워크 창에서 검색,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배너 모두 체크 해제해주세요. 네트워크는 구글 검색창이 아니라 구글이 가진 다른 사이트에서도 노출시킬 것인지를 묻는 건데요.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제외한 나머지 웹사이트들은 검색 사용자가 적기도 하고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내가 파는 상품, 서비스가 독보적이어서 어디서든 잘 팔린다. 우리 상품 서비스만의 독보적인 문구가 있어서 괜찮다 하는 분들이 아니면 반드시 체크 해제해주세요. 위치는 고객 대상이 해외라면 모든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선택해주시고 잠재 고객 세그먼트는 타겟팅을 선택해주세요. 타겟팅은 광고에 반응하는 사람들 위주로 노출 대상을 좁히는 기능이고 관찰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데이터를 쌓는 기능인데요. 원래는 관찰로 고객 데이터를 쌓고 타겟팅을 하는 걸 추천하지만 창업 초거나 광고 비용이 넉넉하지 않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타겟팅을 하는 게 초반은 성과 보기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확장 검색 키워드는 사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특정 단어만 광고하고 싶다면 사용 안함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 광고 하는 이유가 우리 회사명을 검색했을 때만 광고로 나오게 하는 목적인 것처럼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 뿐만 아니라 관련된 키워드까지 자동으로 노출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사용을 선택해 주세요. 원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충분히 노출시키고 클릭 대비 성과가 저조한 키워드를 제거하는 방식이 저희 경험상 가장 효율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을 눌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설정을 해볼게요. 맨 위에 광고 그룹 1이라고 적혀있는 그룹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바꿔줄게요. 저희는 보통 날짜와 키워드들의 주제에 대해서 쓰는 편입니다. 저희는 24년 4월 16일
대행사 키워드라고 써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추천 키워드 가져오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면 자동으로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광고하기 좋은 단어를 뽑아주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광고하고 싶은 단어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단어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키워드 말고도 광고하고 싶은 다른 키워드들도 있다 하면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구글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는 일치, 구문, 확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쉽게 말하자면 모니터라는 키워드를 일치 키워드로 설정하면 모니터 추천, 모니터 종류 같은 연관 키워드에 노출 안 되고 오직 모니터라는 키워드 검색 시에만 노출됩니다. 설정 방법은 키워드에 대괄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로 모니터를 구문 키워드로 설정하면 모니터 추천, 모니터 종류 같이 모니터 단어가 들어간 연관 키워드들도 노출돼요. 설정 방법은 키워드에 쌍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확장 키워드로 설정하면 모니터 추천, 컴퓨터 추천 같이 관련 키워드도 노출되는데요. 설정 방법은 특수 기호 없이 키워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단어만 광고하고 싶다면 대괄호를 붙여서 일치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특수 기호 없이 확장 키워드만 써주시면 됩니다. 모두 확인하셨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세 번째 광고 만들기 파트로 넘어갈게요. 광고 만들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광고 제목, 두 번째는 광고 설명. 제목은 3개, 설명은 2개 이상 필수로 설정해야 되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그중 가장 성과가 좋은 문구 위주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테스트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만약 어떤 문구로 테스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 블로그 칼럼에 마케팅 문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목과 설명 둘 다 첫 번째는 반드시 노출해야 될 문구를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테스트용 문구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목은 상호명, 설명은 우리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 같이요. 저희는 제목에 기획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에 고정해 두고 설명에 하루에 3번 보고하는 광고 대행사를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나머지 필수 칸들도 채워주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업체 이름 및 로고, 사이트 링크, 콜아웃도 추가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모두 추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예산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검색 광고에서 권장하는 금액대로 설정하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루에 10,000원, 30,000원부터 시작해보세요. 적은 돈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키워드가 성과를 보이는지 테스트하고 성과에 따라 광고비를 조금씩 높여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구글 광고는 설정한 예산보다 돈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예산을 10,000원을 설정해도 20,000원 이상 지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광고 세팅 초반일수록 자주 있는 일인데요. 광고 초반에 최적화하는 과정이나 머신러닝 성과가 좋다고 판단된 경우 설정한 일 예산의 2배까지는 지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한 예산보다 과하게 쓴 만큼 성과가 안 좋은 날에는 그만큼 덜 지출해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정한 예산에 딱 맞게 지출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만약에 설정한 예산보다 심하게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글에서 알아서 환불해 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광고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출수 100까지 클릭률 1%도 안 나오는 키워드는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상품 가격에 20%까지 광고비를 써도 구매가 없는 키워드, 이것도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매가 한 건이라도 생기는 키워드는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서 광고비를 몰아주시고 최대한 매출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클릭 100번당 구매 3건 이상 나온다면 계속해서 예산을 높여봐도 좋습니다. 물론 이 키워드는 반드시 노출시켜야 한다 하는 키워드는 구매 성과와 상관없이 계속 노출시켜도 좋고요. 구매가 생기는 키워드가 꼭 하나인 건 아니에요. 구매를 만드는 키워드가 많아질수록 매출이 크는 규모도 달라져요. 그러다 구글 검색 광고 키워드 찾느라 할 일을 못한다 수준이 되면 그때 광고 대행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대표님이 구글 검색 광고를 볼 줄도 알고 관리할 줄도 안다는 걸 알면 아무도 대표님을 속이지는 못할 거예요. 반대로 구매가 나는 키워드를 못 찾으셨다면 우리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 상태로 광고 대행사를 찾아간다면 광고비를 적게 써서 그렇다 라며 광고비만 더 쓰게 만드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사업자
구독자가 시작부터 광고 대행사를 만나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해요. 시작부터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딱 10,000원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기획하는 사람들의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